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 9 배하나입니다. 캐나다 주요 뉴스가 궁금하셨다고요? 이제 캐나다 뉴스 9에서 생생한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 한인사회에 엄청난 경사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출신 한인 2세 필리킴이 파리올림픽에서 사상 첫 남자 브레이킹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 브레이킹은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비보이 브레이크 댄스입니다. 그 첫 우승자가 밴쿠버 거주 한국인 2세라니요. 감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전해지는 대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핸드폰 사용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사스캐치원 주정부는 올 9월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요. 다만 수업 중의 교육 목적, 의료적 응급 상황 등은 예외로 둔다고 발표되었는데요. 한편 이번에 발표된 SK주 외 다른 주에서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TV 협력자시네요. 자세히 조사해 주셨죠? 김진아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BC주의 경우 지난 1월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9월 학기 시작 전 핸드폰 사용 규제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당시 BC주의 이러한 결정은 사이버 폭력으로 자살한 한 학생의 사건 이후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지난 4월에 발표했었는데요. 특히 7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교사가 허용하지 않는 한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관련 코멘트를 성적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각 주, 시 교육청별로 내용이 다르고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각 주에서 전반적으로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려는 의지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 책임과 정도가 교사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장례 비용 너무 비싸다고 알고들 계실 텐데요. 복지 관련 실무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보를 많이 알고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일 나눔 정원 주최로 노인 복지 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토론회는 포트무디 시의원인 에미 루비카, 코키틀람 교육위원 제니퍼 블레서윅, 코키틀람 포트무디 연방위원인 보니타 잘리로 등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의 의원들이 참가하여 캐나다 노인 복지의 현 상황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질의응답 중 장례 비용에 대한 설명에서 한 사이트에 가입해서 장례 관련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되는 등 복지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Yeah, I'd be happy to do that. So the Memorial Society of British Columbia is a nonprofit that does not take any profit from arranging cremations and burial services for people. So people can join the society for $50 lifetime fee. And they can get a further discount, 10%. I don't work for them. I just had to use their services when my own grandparents were. 다음 소식입니다. 너무도 넓은 지역이라 배송 기간을 기약하기 어렵던 캐나다 온라인 쇼핑. 그런데 이제 아마존 당일 배송이 가능해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마존 캐나다는 지난 6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혁신적이네요. 이 서비스는 메트로 밴쿠버와 토론토 강역권, 온타리오주 남서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고요. 다음 날 아침에 받아보는 2일 배송과 당일 배송 두 가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25 이상 구매한 프라임 회원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그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요. 빠른 배송, 잘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중앙은행의 금리가 2024년 말까지 3.75%로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캐나다 주요 신용조합 중 하나인 센트럴원이 발표한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및 경제 성과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9월 4일과 10월 23일, 12월 11일에 각각 0.25%씩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 전망되었는데요. 센트럴원은 향후에도 금리 인하가 계속 이루어져 2025년 10월에는 2.75%까지 낮아질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부동산협회 CREA는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더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3일 밴쿠버에서 울려 퍼진 한인들의 축제 현장 보셨을까요? 서부 캐나다 최대 규모의 한인 행사인 제22회 한인문화축제가 버나비 스완가드 스테디움에서 2만여 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종일 태권도, 난타, 부채춤, 케이팝 공연 등을 보여주며 성대하게 치러졌고요. 각 봉사단체와 한국문화체험부스도 마련되어 한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 잠깐 보실까요? 선생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한국의 도자기와 흙 아이들이 만드는 거 좋아하나요? 그런 거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I'm Dorothy Papadakis. My family's from Greece, and I'm visiting here from Manhattan, New York City. It's wonderful. 하나TV에서는 밴쿠버 사상 처음으로 축제 영상을 특별판으로 별도 제작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감상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토론토에서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노스요 멜라스티맨 스퀘어에서 한인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외 단신입니다. 오타와에서는 운전기사 부족 등 스쿨버스 운행의 문제로 학생들의 수업시간 변경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파격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화 파일럿이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9일부터 개봉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외 주요 한인 소식입니다. 오는 8월 15일 한인의 주최로 강복절 기념식이 개최되는데요. 밴쿠버에서는 오전 11시 코키틀람 리저홀에서, 토론토에서는 오후 6시 한인의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8월 15일 저녁 밴쿠버 한인장학재단에서 장학의 밤 행사를 통해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8월 17일 밴쿠버 뉴비스타 요양원 한인분들을 위한 자선 바자회가 뉴비스타 본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바자회 물품들을 기증할 분들은 코키틀람 소재 오약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하나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